네, 10일간 포기할 수 없는 10루타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텐텐텐 시간입니다.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. 오늘도 역시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벌써 이제 10회 중에 절반이 지나갔어요. 네. 네, 지난 시간에 못 해주셨어요. 이제 시청자분들은 꿀팁만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네. 혹시 오늘 짚어주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? 네, 이 꿀팁이라기도 하고 또 이제 눈물의 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. 자, 지난 시간에 이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통해서 우리 상장사들의 어떤 그 지배 구조의 문제점들, 왜 이런 것들이 좀 그 개선이 돼야 되는지, 왜 감사위원 분리 선임안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 해외에서는 좀 찾기 힘든 그런 좀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좀 센 그런 방안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도 나눠보고 대안도 모색을 해봤는데요. 자, 사실은 이제 삼성, SK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년간의 어떤 뭐 시행착오라든가 주주들의 어떤 반발, 또 시민단체들의 여러 가지 그 이슈 제기를 통해서 좀 많이 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. 실제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정책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글로벌한 수준으로 좀 어떤 지배구조라든가 어떤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 네.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중견기업들이 옛날에 그 삼성그룹이라든가 SK그룹이 하던 그런 나쁜 행태를 사실상 많이 배워가지고 그거를 고스란히 그 자기들 그룹 안으로 끄집어 들여서 어떤 상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다.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초점도 사실은 지금은 어떤 대기업보다는 이런 중견기업 쪽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. 저는 뭐 그런 시각도 가지고 있는데요. 자,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우리가 또 이제 꿀팁을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뭐 저평가되어 있냐, 뭐 이런 참 그 한탄의 목소리가 아직도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꿀팁 준비하면서 지배구조가 괜찮은 중견기업이 뭐가 있을까 정말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찾기가 정말 힘들다는 게 우리 시장의 현실입니다.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여기저기 물어서 괜찮은 곳이 있냐 했을 때 저 앞에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나마 주주 환원이라든가 자본 배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앞서가고 있다.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, 제가 보니까.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그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,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어떤 변화가 그동안에 있었는지, 앞으로 그 배당이라든가 뭐 자사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정책을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해 보시면 좋은 투자의 팁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옆에 있는 세방이라는 회사는 이제 물류하는 회사예요, 물류. 그 부산 지역의 이제 항만 물류하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제가 이렇게 뽑아본 이유는 그 거의 대척점에 있더라,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상속 같은 중견기업들이 안고 있는 그런 이슈도 고스란히 안고 있고요. 저 보면은 이제 PBR이 뭐 한 0.4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. 근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, 자회사 뭐 세방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엄청나게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. 그런데도 그 회사가 그룹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, 늘상 말씀드렸듯이 소수주주들을 버핏 할아버지가 그 생각하는 동반자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회사를 그 오너가 좀 오래오래 내 것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욕이랄까요?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한 대표적인 회사고,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회사의 어떤 그 태도, 그 다음에 어떤 그 회사의 정책 이런 것들이 바뀌면 저런 세방이라는 회사는 제가 볼 때 뭐 10년이고 5년이고 기다리면은 뭐 두세 번은 너건이 갈 그런 회사가 아닌가, 그럴 어떤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메리츠 지주 그다음에 세방 두 회사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어떤 점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면 주가가 더
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한번 좀 준비해 봤습니다. 네, 뭐 단기적인 뭐 수치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네. 장기적으로 이제 좀 파악을 해 보면은 투자 의견에 좀 반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렇게 넘어가 보면은 네. 이제 넘어가 보시죠. 다음 이야기로 꿀팁에서 벗어나서 네.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준비한 얘기는 사실은 이제 그 합병 비율 산정에 관한 문제인데 그 전에 앞서서 요즘 이제 시장에서 핫한 일본 그 불매운동 네. 관련해서 뭐 테마주들 막 우후죽순 지금 솟아나고 있는데 한번 그 그림 보면서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지금 뭐 아베 정부가 이 한국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뭐 세계 품목이 대두됐는데 인터넷 댓글 딱 보니까 저렇게 딱 누가 정리해 주셨더라고요. 네티즌께서. 네. 모나미, 뭐 신성통상, 미스터블루, 뭐 삼위각기 뭐 등등 저렇게 딱 꼽아 주셨는데 저 기업들이 지금 이제 사실은 그 박지원 앵커가 보시기에 불매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? 어때요? 주말 사이에 좀 많이 어떻게 확산될 조짐인가요? 안 그래도 네. 제가 이제 한창 여름 휴가철이잖아요. 네. 그래서 다들 일본 여행을 계획하다가 아. 이제 너무 여론이 안 좋다. 우리 뭐 이런 네. 사진 한번 잘못 올리면 엄청 욕먹겠다 이런 어.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. 저도 네. 잘은 실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아사히 맥주 고르다가 맞아요. 네, 맥주도 일본 맥주는 국산 맥주로 네. 네, 가는 그런 소비자들도 제가 금요일에도 한 두세 번 봤습니다. 실제로 그런 걸 보면은 그 지금 아사히 불매 운동 예를 들어서 네. 이제 확산되면 아까 그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 네. 제가 볼 때는 뭐 테라인가요? 이거 맞물려 네, 가지고 맞아요. 상당히 좀 주가가 좀 오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테마주들도 반드시 좀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. 지금 혹시 이제 탑10이라고 있잖아요. 신성통상에서 하는 거. 네. 그게 이제 유니클로의 어떤 그 대항마다 아, 이렇게 네네. 지금 막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. 기사를.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유니클로 제품이 없어서 못 판다 아직도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유니클로에 대해서 어떤 그 사지 말자 이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좀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오랫동안 그 짓눌려 있던 신성통상 같은 주가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모멘텀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불매운동 어떤 그 분위기 그런 조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뽑아봤고요. 네. 그에 비해서 제가 이제 그 화천기계라는 회사가 최근에 그 공시한 내용이 있어요. 네. 보니까 조국 테마주에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했다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 공시를 한 건데 한번 좀 쭉 보실까요? 네. 네. 당사의 감사인 남광과 조국 청와대 수석이 미국 버클리대 법대 동문인 것은 사실이나 네,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 이상의 아무런 친분 관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네. 아울러 과거 및 현재 조국 수석은 당사의 사업 관련 내용이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정치인 테마주인데 네. 제가 왜 이 화천기계를 이렇게 콕 집어봤냐면 제가 이제 이 꿀팁 준비하느라고 화천기공이라는 그 공작기계 만드는 자동차 부품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회사가 워낙 오랜 기간 짓눌려 있길래 이 회사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뭐 찾다 보니까 갑자기 주가가 막 화천기계가 막 거의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. 네, 네. 보니까 저렇게 감사님하고 조국 수석하고 버클리대 동문이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기도차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뽑아놨는데 네. 사실은 이제 화천기공이라는 그 국내 공작기계 산업에서 그러니까 기계를 만드는 기계 이제 공작기계라고 하는데 점유율도 한 4분의 가까이 됩니다. 사실상 실체가 있고 엄청나게 우량한 회사임에도 주가가 전혀 미동도 안 하다가 네. 조국 수석하고 동문이다. 이렇게 엮여버려가지고 주가가 급등하고 막 그러거든요. 네.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우리 시장은 갈 길이 멀고도 험하다. 예,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네. 싶습니다. 그래서 테마주도 아까 얘기했던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네. 실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또 갑자기 또 뭐 이제 아베 정부가 뭐 그 참의원 선거 끝나고 또 이렇게 없던 일로 해버리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네, 실질적으로 테마주는 정말 실체를 그렇죠. 빨리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죠. 그렇습니다. 네.
본격적으로 그럼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오늘 준비한 얘기는 다 못할 것 같긴 한데 네.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그 상장사들 간 합병할 때 이제 상장사 같은 경우에 이제 합병 비율을 정해서 A와 B 두 회사가 이제 합병 한 가족이 되고 그러는데요. 네. 사실 이제 합병 비율하면은 그 옛날에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라는 아주 큰 좀 문제가 있었고 그쵸. 지금도 이 문제는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네. 제가 이거를 정면으로 꼭 건드리기에는 좀 부담이 좀. 네, 제가 A형이에요. 그래서 제가 새가슴이기도 하고 네. 그건 이제 다른 분들한테 넘기고 저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그 미국 에브비하고 엘러건하고 그 인수했던 얘기를 잠깐 하면서 네. 우리나라의 어떤 실태, 현 주소를 한번 건드리고 싶은 건데요. 자, 기사 같은 거 많이 봤을 테니까 잠깐 얘기해 보면요. 네. 그 두 회사가 합쳤는데 에브비가 엘러건을 인수하는데 무려 프리미엄을 40%나 네. 시가의 40%를 얹어서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의 웃돈을 던져가지고 인수하는 네. 건데요. 이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엘러건 주가가 워낙 많이 이제 빠졌어요. 네. 이런저런 이유로. 네. 뭐 보톡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브비 입장에서는 그 엘러건의 소액주주들이 이제 시가대로 하면 주가가 뭐 단기간에 그쵸. 급락했는데 시가대로 이렇게 합병 비율을 계산하다 보면은 그 엘러건 주주들이 반발할 것 같고 어떤 그 금전적인 손실 이런 것들이 좀 크다 네.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40%나 웃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보고 막 그 네티즌이나 인터넷에서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요. 우리나라하고는 참 비교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OECD 어느 나라에서도 상장사 간 인수합병을 하는데 시장 가격대로만 그 네. 비율을 정하는 사례가 없다. 막 이런 제보가 막 쏟아져요. 근데 국내는 무조건 시가대로 아니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사실은 그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이제 한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합병한다는 얘기가. 근데 이거를 어떤 시장 가격이라는 공식대로만 이제 합병을 한다. 사실상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잖아요. 피부적으로도 와닿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간에서는 좀 특별히 마련했으니까 좀 공부도 해보고 문제점이 어떤 거 있는지 규정 같은 거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. 자본시장법 시행령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더 드려볼까 합니다. 좀 이게 재미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으면 10루타의 꿈은 더없이 꾸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보겠습니다. 시행령 제176조 5회 1항 첫 번째 그 중에서도 1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. 네. 상장법인과 합병의 경우 뭐 이사회 결의일 어쩌고저쩌고 쭉 가면서요. 세 가지를 산술 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뭐 30% 더하거나 뺄 수 있고 이제 상장사의 경우에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최대 10% 할인 또는 뭐 할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. 자, 1항 1호의 그 구체적인 내용 이거는 정말 우리 그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겹도록 보는 내용이에요. 자, 보겠습니다. 가나다를 산술 평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. 최근 1개월간 평균, 최근 일주일간 평균, 최근 1의 종가 딱 이 세 개를 산술 평균해서 A, B 회사의 그 합병 기준 가격을 정하게 돼 있어요. 너무 단순한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정을 먼저 짚어주셨잖아요, 오늘. 네.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이 사례에 대한 해외 사례를 먼저 던져주셨는데 이 네. 국내 구체적인 사례는 내일 이 시간에 함께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MTN 생방제작부의 유일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